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데일 카네기의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어떻게 친구들을 얻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라는 한국어 번역본으로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의미를 갖고 있는 원서를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이미 너무 유명한 책이고 특별히 그 인간관계를 다루는 그 분야에서는 고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은 뭐 이렇다라고 설명할 게 딱히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래도 이 책 한번 우리 전체적으로 훑고 그리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일부 내용을 저와 같이 독해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할게요. 1936년도에 이게 출간이 됐어요. Published in 1936,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is a classic in the field of human relations.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그 분야에서는요, 이 책이 정말 그 바이블, 고전이라고 불립니다. It remains influential due to its deep insights into human nature.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다라고 공감도 하고 그리고 1936년도에서 지금까지 읽으면 지금 몇 년도죠? 2025년도잖아요. 이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읽을 수 있냐?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보면 새롭게 느껴지고 배우는 바가 있는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어떤 세상 진리, 인간의 본성을 다룬 책들은 그렇게 고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human nature, 인간 본성이라는 것도 사실 시간이 아무리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그 근본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우리 인간관계 분야에 있어서 고전이라고 불려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지금도 읽히고 감동을 주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The book teaches how to connect with others and build meaningful relationships. 네, 이 책은요,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되어서, 즉,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정말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조언, 지혜를 많이 갖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를 뽑자면 이 네 가지인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Understanding is more powerful than criticism.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이 책을 보면요. 정말 그거를 여러 번 느끼게 돼요. 정말 사람한테 뭔가 잔소리를 하고 비난하고 그것은 잘못됐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효과가 없구나. 정말 그거는 그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거를 정말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좀 더 수용하고 열린 마음으로 나갈 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잔소리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새롭게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를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Everyone wants to feel appreciated.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이 두 번째 내용을 아주 깊게 공감했어요. 모든 사람은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모두 인정받고 싶고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해주는 바운더리 안에서 관계를 쌓아가면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고 또 상대에게도 그런 좋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싶고 그 존중함을 받고 싶은 욕구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욕구를 건드리지 마라. 그것이 바로 이제 예를 들면 criticism 같은 거예요. judgment. Good conversation starts with genuine interest. 그리고 정말 훌륭한 대화라는 건요. 뭐부터 시작하냐면 진짜 genuine, 정말 진심 어린 관심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좋은 관계를 이어갈 때 정말 그 근본은 뭐냐면 그 상대에 대한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 관심을 통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상대의 이름이 뭔지도 파악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의 관심사는 뭔지도 파악할 수 있겠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 사람에 대한 말을 경청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기본 출발점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진심 어린 관심이라는 거죠. To change the world, start by changing yourself. 우리는 사람을 바꾸거나 세상을 바꿀 때 항상 너가 바뀌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승자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바꾸라고 강요하기보다는 나 자신부터 먼저 바뀐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책의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모두 참 맞는 말인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린 살아가면서 참 많이 까먹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아는 건 쉬워요. 근데 실천하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정말 장점은 뭐냐면 처음에 읽을 때는 참 좋아, 공감이 되는데 그 이후에 자주 보면서 이 내용을 상기시키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걸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는가, 그거를 계속 실천해 보는 것을 해보는 게 진짜 이 책의 핵심이기도 하고 매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부터 신청자들과 함께 이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원서를 20일 동안 읽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을 만큼 분량으로 이 책을 읽어 나가면서 느끼는 것들을 정리해보고 공유해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게 그냥 이렇구나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보고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를 체크해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미션들을 조금씩 제가 멤버들에게 주고, 혹시 여러분이 이 인간관계론 원서를 읽고 싶었는데 또는 예전에 한번 읽었는데 혼자 읽으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다, 그리고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은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동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 구글 신청서를 읽어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멤버들과 함께 이 책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책은 혼자 읽어도 참 좋지만요, 여러 멤버들과 함께 읽으면서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정보를 몰라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누리지 못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또 나누고 좋은 건 같이 하면 더 좋으니까 알려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있다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일단 한번 도전해 보세요. 화장실 문에 좋은 문구 같은 거 적혀 있잖아요. 딱 그런 분위기에 읽으면 좀 가슴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는 느낌을 주는 그런 글인데요. 여러분 보면 지금 다 주어가 it으로 시작하죠. 자, it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추측하면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it costs nothing. costs nothing이니까 비용이 들지 않는다예요. 자,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아요. but creates much. 하지만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It enriches those who receive. enrich라는 동사와 뒤에 있는 impoverish라는 동사 같이 한번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두 개는 반대말이에요. enriches. rich 하면은 풍요로운, 풍성한 이런 뜻이죠. in이 붙었으니까 동사예요. 그래서 풍요롭게 만들다, 풍요롭게 하다, 가치 있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은요, 풍요롭게 한대요. those who 뒤에 동사가 왔잖아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자, 받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준대요. impoverishing. 자, impoverish라는 동사는 앞에 있는 enrich라는 동사 반대말이에요. enrich는 풍요롭게 하다라는 뜻이었다면 impoverish는요, 가난하게 만들다예요. 그래서 without ing가 들어갔으니까요, 가난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누구를요? Those who give it. 그것을 주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들지도 않는데요. 그거는 돈도 안 들죠? 근데 많은 것을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그것을 주는 사람도 원래는 보통 뭘 주고 나면 우리가 뭘 나눠주니까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많이 주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잖아, 우리 생각이. 근데 이거를 주는 사람도 가난해지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it happens in a flash. in a flash 하면 순식간이라는 뜻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나요. And the memory of it,
근데 그것의 기억은 sometimes 때때로 lasts forever. 예, 앞에 happen in a flash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반대말이야. lasts forever. 그것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오래 간대요. 영원히 남는데요. None are so rich. 그 어떤 사람도 그렇게 부유할 수가 없대요. They can get along without it. Get along without it. Get along without 하면 뭐뭐 없이 지내다입니다. 그래서 이것 없이 지내면 그 누구도 부유해질 수가 없고요. And none so poor.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난해지지 않는데요. But are richer for its benefits. 오히려 그것의 혜택으로 인해서 더 부유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아무리 퍼다 날아줘도 이게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지 않고 주면 될수록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든대요. 그게 뭘까요? It creates happiness in the home. 그리고 그것은요, 가정에 행복을 만든대요. 그리고 fosters goodwill in a business. goodwill, 좋은 의도, 선의죠. 선의를 키워주며. And as the countersign of friends. 자, countersign 하면은 암호 같은 표시예요. 친구 사이에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 같은 거래요. 가정에는 행복을 주고 사업에는 선의를 더 키워주고 그리고 친구들이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암호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자, 그것 여러분 감이 오세요? It is rest weary. 여기 보면 여러분 rest to 뭐뭐에는 뭐 뒤에도 나오죠. daylight to the discouraged. 누구에게는 daylight이고 sunshine to the sad. 슬퍼하는 사람에겐 sunshine이고 지금 이런 지금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요 rest. rest 하면 휴식, 쉼이잖아요. to the weary. 여러분 weary나 뒤에 discouraged나 the sad는 뭐예요? the 플러스 형용사가 들어가면 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weary 하면 지친이에요.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rest, 쉼이 되어주고 daylight, 햇빛이 되어준대요. to the discouraged, 낙심한 사람들에게는 햇빛이 되어주며 sunshine to the sad,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햇살이 되어준대요. and nature's best antidote for trouble. 자연의 best antidote. 독을 해결해주는 해독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가장 훌륭한, 가장 좋은 해독제래요. for trouble. 고통을 치료해주는, 고통을 제거해주는 가장 좋은 자연 최고의 해독제래요. 그게 바로 it, 그것이라고 합니다. Yet it cannot be bought, bagged, borrowed or stolen. 이렇게 볼게요. Yet, 이때 yet은 그러나 의미죠. 하지만 it, 이것은요, cannot be bought. 살 수가 없대요. 물건처럼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없나 봐. 살 수 없고, bagged, 구걸할 수도 없고, 그리고 borrowed, 빌릴 수도 없대요. or stolen, 훔칠 수도 없네요. For, 왜냐하면 it is something that is no earthly good to anybody till it is given away. 자, 왜냐하면 it is something, 이것은 어떤 것이에요? something that is no earthly good to anybody. 누구에게도 earthly good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가치,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유익은 아니래요. till, 뭐 할 때까지요? It is given away. give away 하면 베풀어 주다, 나누어 주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베풀기 전에, 나누기 전에는 그 누구에게도 어떤 실제적인 가치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쉽게 말하면요, 이거는 우리가 나눌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 진짜 실제적인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네요. And if it is the last minute rush of Christmas, buying some of our salespeople should be too tired to give you a smile. May we ask you to leave one of yours? And 그리고요, if in the last minute of rush, 여러분 그 표현 많이 보셨죠? Last minute rush. 아주 이렇게 막판에 이제 가가지고 막 분주한 거를 말할 때 last minute rush라 그래요. 그래서 last minute rush of Christmas. 크리스마스 시즌 이제 막 세일을 막 하고 있어.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분위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필요한 거 막 쇼핑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last rush of Christmas예요. 그런 분위기. 크리스마스 그 막바지 쇼핑에서 our salespeople should be too tired. 우리 salespeople,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몇 명이 너무 피곤해서요. 여러분한테 미소를 줄 수도 없다면 투영법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하면 여러분 어때요? 상대방한테 미소를 지어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의 미소를 그들에게 좀 남겨주시겠어요? May we ask you to leave one of yours? 왜냐하면이겠죠? Nobody needs a smile so much. 어떤 사람도요, 미소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대요. 누구만큼? As those who have none left to give. Those who have none left to give예요. 즉, 미소가 하나도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None left to give니까. 너무너무 여러분 피곤하면 누군가에게 미소를 짓기보단 짜증이 나거나 무표정이 나거나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든 사람들은 사실 미소를 짓고 웃을 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장 뭐가 필요하다고요? 누군가의 미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it은 뭘 말하는지 이제 아실까요? 네, it은 smile를 말해요. 미소는 공짜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미소는 주면 줄수록 더 많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 미소를 건네받는 사람도 부유해지고 그것을 주는 사람도 절대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미소 짓는 거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 미소를 한 번 딱 지을 때 그 미소를 받았을 때의 기억은 평생 갈 수도 있다. 그 말이네요. 그런데 이 미소로 인해서 우리는 더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가정에게는 행복을 가져다 주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좀 많이 웃어볼게요. 그쵸? 이건 돈도 안 들고 힘들지도 않잖아요. 근데 가족원들에게 이렇게 미소를 한 번 더 건네줄 때 거기에 행복이 더 싹 트는 거죠. 그리고 사업에는 더 서로에게 신임도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좋은 분위기를 더 형성할 수 있고 또 친구들끼리 서로 건네고 주고받을 수 있는 암호화 같은 게 바로 미소예요. 그래서 지친 사람들한테 휴식을 주죠. 낙담한 사람들 그리고 슬픈 사람들한테는 햇살과 햇빛이 되어주죠. 그리고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완전히 잊게 해주고 씻어주는 가장 좋은 해독제가 뭐래요? 바로 미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미소는 우리가 절대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전까지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하대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를 한번 지어주면 그때야 비로소 이 미소에 이 엄청난 가치가 발현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지쳐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이렇게 불쾌하게 행동해? 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미소를 건네주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지쳐서 미소 하나 지을 수 없는 사람만큼 누군가의 미소가 필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요. 너무 좋은 글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걸 보면서 진짜 그렇구나.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웃을 때가 또 많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은 웃을 일이 별로 없기도 하니까 무표정이나 좀 찡그린 얼굴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한 번 더 웃어주고 다른 사람한테 여러분이 미소를 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나 또한 그것에 대한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해준다. 이 문구가 정말 미소는 엄청난 힘이 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떠올려주게 하는 멋진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꼭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에 나와 있는 이 미소에 대한 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웃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주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